여러분, 혹시 요즘 다리가 자주 무겁고 붓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신 적은요? 사실 이런 증상들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시는 질환, 바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방송 하나가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하지정맥류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우리 다리에는 발끝에서부터 심장까지 혈액을 올려보내는 정맥이라는 혈관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위로 올려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정말 영리하게도 정맥 안에 판막이라는 특수한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판막이 마치 수문처럼 피가 아래로 다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판막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제대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리에 계속 고여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맥 혈관이 점점 늘어나고 부풀어 오르면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정맥이 3 이상 확장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다리 혈관이 망가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장 큰 원인은 유전이에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하지정맥류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직업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선생님, 간호사, 미용사, 요리사처럼 오래 서 계셔야 하는 분들이나 반대로 프로그래머나 사무직처럼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분들도 위험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남성보다 발병률이 높습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도 있고 자궁이 커지면서 정맥을 눌러서 더 위험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니까 나이도 한몫하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다리 정맥에 부담이 더 가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으신다거나 굽 높은 구두를 자주 신으시는 분들도 위험군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 하면 다리에 파란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모습만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따로 있거든요. 제일 흔한 게 뭐냐면요.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경험, 정말 고통스럽죠? 이것도 하지정맥류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또 다리가 자꾸 저리거나 후끈거리면서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발바닥이나 다리 전체가 계속 불편하고 아프기도 해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발이 유독 차갑게 느껴진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방치하시면 나중에는 다리 피부의 색소가 침착되면서 검게 변하고 심하면 피부가 헐어서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정맥에 염증이 생기는 정맥염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병원에 가시면 어떻게 검사하냐고요? 요즘은 정말 간단해요. 초음파 검사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전혀 아프지 않고요. 칼로 째거나 바늘 찌를 일도 없어요. 그냥 젤리 같은 거 바르고 기계로 쓱쓱 문지르면 화면에 다 보입니다. 정맥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피가 거꾸로 흐르는지, 혈관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다 나와요. 의사 선생님이 이 결과를 보고 얼마나 심한지 판단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방법, 정말 효과 좋으니까 꼭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는 자주 움직이는 거예요.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정맥을 바깥에서 꽉 짜주면서 피를 위로 밀어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걸 피하셔야 해요. 부득이하게 그래야 하는 상황이라면 30분마다 한 번씩은 발목을 빙글빙글 돌려주시거나 발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화장실 가는 척하고 일어나서 좀 걸어 다니시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 집에 돌아오시면 다리를 올리고 쉬세요.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쿠션 같은 걸로 다리를 15cm 정도 올려놓고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쉬어도 정말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중력 때문에 하루 종일 아래로 내려와 있던 피가 다시 심장 쪽으로 올라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인데요. 이게 좀 중요해요. 시중에 파는 미용용 압박 스타킹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의료용은 발목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점점 약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피가 위로 올라가는 걸 실질적으로 도와줘요. 병원에서 처방받으시면 건강보험도 적용되니까 꼭 의료용으로 사용하세요.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이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요가 같은 거 정말 좋아요. 종아리 근육을 자주 쓰는 게 핵심이거든요. 환자분들 말씀 들어보면 운동하고 나면 다리가 정말 한결 가볍다고 다들 그러세요. 다섯 번째는 의외로 간단한데요.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가 묽어지면서 정맥에 피가 고이는 걸 막아줘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습관들도 있는데요. 다리 꼬고 앉는 거, 너무 타이트한 청바지나 속옷 입는 거, 굽 높은 신발 자주 신는 거, 사우나나 햇볕에 다리를 오래 노출하는 거, 과도한 음주와 흡연, 이런 건 정말 안 좋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꿔봤는데도 증상이 계속되면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혈관의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약을 먹는 건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안 되거나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신다면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기술이 정말 좋아져서 칼로 크게 째는 수술은 거의 안 해요. 대한정맥학회에서도 이제는 혈관 내 치료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요. 고주파 시술이 있어요. 작은 구멍을 뚫고 도관을 넣어서 고주파로 혈관을 찢어서 막아버리는 건데 레이저보다 온도가 낮아서 주변 조직 손상이 적어요. 레이저 시술도 있는데 이건 고온의 레이저로 혈관을 태워서 막는 거고요. 요즘은 의료용 접착제를 혈관에 주입해서 막는 최신 방법도 있어요. 작은 혈관은 경화제라는 약물을 주사로 놓아서 없앨 수도 있고요.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레이저나 고주파로 효과를 못 봤을 때는 미세정맥절 제술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혈관을 아예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해요. 재발률은 낮지만 신경 손상 같은 합병증 위험이 있거든요. 어떤 치료를 받을지는 의사 선생님이 증상의 심한 정도를 보고 또 환자분의 미용적인 부분, 비용, 시간 같은 걸 다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혈관 크기에 따라서 주사로는 안 되고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치료받고 나서도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수술이나 시술 후에는 압박 스타킹이 붓기랑 멍, 통증을 빨리 빼주고 혈관이 자연스럽게 수축되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재발을 막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예방 생활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셔야 해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도 필요할 때마다 계속 신으시고 운동이랑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시고 체중 관리도 하셔야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특히 가족 중에 하지정맥류 환자가 있으시거나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일을 하시거나 지금 임신 중이시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미리미리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맥 판막은 이미 망가지기 시작했을 수 있거든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하지정맥류에 대해 정말 속 시원하게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하지정맥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다거나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가벼운 증상이면 생활 습관만 바꿔도 되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일의 건강한 다리를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리 건강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